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논거는 똑같아요. 좀 약해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국회 본회의에 그 반대 토론 나왔을 때 다 네. 검사 출신들만 나와서 토론하더만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보기엔 좀 비겁하고 찌질해 보여요. 아, 찌질하다. 아, 이거 좀 왜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본인 공천 때문에 국민들이 하는 생각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국민 70% 이상이 지금 특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용해야죠. 수용하고 이걸 빨리 털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지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어찌 보면 이제 정권 뭐 초창기든 말기든 중간 넘어가면서 대통령이라든지 권력의 최측근을 수사하면서 본인들에게 영향력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검찰은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물론 뭐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뭐 지금 비대위원장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검찰이 그 대통령 측근이나 이거 수사했던 것들이 본인들이 어쨌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거다. 한마디로 뭐 거학을 척결한다는 건 그냥 핑계였고 거짓말이었고. 자기들의 어쨌든 그 권한과 이거를 키우기 위한 거라는 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그게 상관없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했었어야 된다. 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디올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한마디로 권력에 완전히 이제 예속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이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압도적 찬성 많은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도 하고요. 예.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권력의 힘쏠림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힘쏠림에 따라서 검찰도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볼 수 없어요. 검찰도 좀 더 바뀔 것이다. 예. 예. 그럴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지도부. 예. 자, 어제 광주에서 한동훈 위원장 뭐 광주에 갔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했던 시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료 시민이다 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김건희 특검법 문제, 이 특히 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고비자 과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맞고 또 이게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한동훈 장관이 왔을 때 처음에 근데 뭐 조건부 수용할 수 있다. 뭐 총선 후회하지 않고 언론에서 해석하는데 바로 다음 날이니까 네. 뭐 여야 당정청 회의해가지고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는 순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움직일 공간은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결국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에 되게 격노했다는 거잖아요. 법에 예외 없다. 하지만 뭐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네. 법에는 예외가 없다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이제 악법이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악법 얘기만 하죠.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질문을 뭐 피해간다 그러지만 지금 뭐 여기저기 막 신년에 인사 다니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인사하는 것도 보지만 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이석에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타협안을 제시할 정도 되면 그래도 본인의 공간을 어느 정도 찾아가는 건데 그냥 지금 무조건 거부권 행사 그거에 대해서는 뭐 원내 일이니까 원내대표가 해라? 그건 너무 그럼 나중에 공천할 때도 그냥 원내대표도 하라 그러지 왜 권한은 다 자기가 누리고 책임질 일은 나는 원내니까 책임 안 진다 하면 너무 비겁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비겁해요. 어떻습니까? 본인 이제 우리 사무총의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겠죠. 아니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고민하면 뭐예요? 예? 예? 답은 나와 있는. 아니 그 검사 동일체, 네. 상명하복,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가장 윗사람한테 거기에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같은 팀이었잖아요. 한 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이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은 한 달짜리가 될 것이다. 아,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 총선은 다가오는데 지금 이른바 당정일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네. 당이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뭔가 자기 의견을 내야 되고 민심을 수용해서 대통령에게 바른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뭐라도 대통령의 갈등 구조라도 가져야 국민들이 저 당이 뭐 변하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조연은 빠지세요. 우리는 주연 보고 투표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고 평가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 공간은 사라졌다.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이렇게 가잖아요. 네. 결국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막 차별을 하면 개혁신당 동력 사라져요. 아닙니다. 한동훈 잘하는 거야. 개혁신당 그러니까 내에서는. 솔직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개혁신당 입장에서 한동훈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아니 잘해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요, 네.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 입장에서 아니 잘하면 좋죠. 예. 잘하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할 뿐이면 아니 우리는 더 잘할 수 잘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아, 그리고 이건 좀 한동훈 본심은 아닐 예, 거예요. 본심. 아니 정말이에요. 우린 더 잘할 수 있어요. 똘똘만 쫄딱망이라 우리한테 한 달만 넘어오게. 하길 바라는 그러니까 한 달만 그런 마음이 앞에 그런 있던 것 아니 같긴 한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그때는 탈당하지 않았을 때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네. 예. 그 보수 언론들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딴 거는 몰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준동에서도 다 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 할 정도면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벌써 한 달 정도 네. 넘었죠. 이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중동 특히 조선이나 동아에서 뭐라고 하면은 약간 심적 변화를 일으켰었어요. 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도 막 뭐라 하니까 뭐 국민이 뭐 옳습니다. 답이다 뭐. 답이다 하고 예. 이랬잖아요. 요즘 다시 돌아갔잖아요. 네. 또 이념 뭐 카르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자기만 뭘 하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시다시피 뭐 어찌 보면 그냥 야인처럼 살다가 네. 결혼하고 나면서 쭉쭉 승진했단 말이에요. 성공 스토리를 이어왔는데 네. 검찰총장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된 것까지. 근데 과연 그러면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이 올라는 거는 그냥 조용히 내주만 하고 그냥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사시든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못할 걸로 봐요. 음,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쉽지 않다. 나중에 아마 그렇게 서초동 혼자 가서 살라 그러면 대통령직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못할 것이다. 집도 본인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 이 약이나 약을 먹어. 약을 드시고요. 그분 좀 힘들 요새 뭐 선거도 있고 이래서 또 많은 또 방송에서 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신다고 목이 좀 맛있다. 새서 네. 맛있습니까? 아, 아이고 또 네. 진행자는 안 주네요. 좋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금 행보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5.18 헌법 수록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정성의 문제죠. 아 진정성이 중요하다. 네, 뭐냐면 보수가 그 호남에 대해서 그 진정성 있게 일관되게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근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른바 서진정책으로 호남에 대한 상당히 많이 부드러운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네. 실제로 득표에서 두 자릿수, 대선에 두 자릿수, 아. 지방선거에서 15% 이상. 이른바 서진 정책 성공했다고 뭐 그렇게 성공까지는 됐죠. 아니었지만 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네. 5.18 갔다 온 거 외에는 호남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 자 대표적인 게 잼버리입니다. 네. 잼버리 새만금 예산 다 삭감. 이래놓고 무슨 5.18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던지는 그런 얘기에 이제는 네. 호남도 안 속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PK 지역 있잖아요. 네. PK 지역이 거의 90년 3당 합당 전까지 그때 당시에 야도라고 그랬어요. YS의 지지 기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당 합당이 되고 전부 보수화된 지역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민주당이 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20년이 넘게 엄청나게 희생과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PK 지역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반반이죠 이제는. 제가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 되셨을 때. 네. 이런 걸 설명하면서 호남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절반이라도 좀 해놓고 뭐 좀 표를 달라고 하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해봅시다. 네. 라고 했고 또 그런 영향으로 상당히 많이 호남 서진 정책이 강도 높게 진행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이런 정도의 자세로 갖고는 네. 호남의 마음을 열기 힘들어요. 실제로 지금 호남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지난 총선 때 호남 28개 지역에 보수 정당이 전원 후보를 다 내지도 못했어요. 다 내질 못했죠. 못했고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실제 득표율이 평균 2.5%에 너무나 불과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 15%를 넘었던 지방선거 15%를 넘었던 그 지지율이 지금 거의 그 지난 총선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 어떻게 수도권이 되겠습니까?